안녕하십니까. 청소대행업체 SG컴퍼니의 정선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견적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은 그 샘플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회사 소개서입니다. 회사 소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장을 이 하나의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좀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고객도 업데이트 된 게 있고 한데 저도 게을러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라장터하고 학교장터, 그다음에 여성기업도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인증을 받고 벤처 산업부에서 인증받은 이 여성기업입니다. 자, 맨 첫 장에 저희가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이 회사 소개서가 대기업도 가지만 중소기업도 가고 중견기업도 갑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어떤 실적들이 있었고 어떤 거래처들이 있다라고 먼저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대기업하고 손잡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반 정도의 신뢰를 얻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항입니다. 뭐 학교하고 관공 청소, 그다음에 외벽 청소, 공장 설비 청소, 각종 왁스 코팅, 건물 준공 청소, 그다음에 클린룸 청소, 그다음에 특수 청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목차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뒤 내용들은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 자, 외창 외벽 청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타일 왁스 코팅은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공장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준공 청소하고 건물 청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클린룸 청소, 그다음에 특수 청소,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 장이에요. 8 장밖에 표지까지 해서 9 장이죠. 9장 해서 작성을 해 놨는데, 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청소업체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내용들을 그 뒤에다 그냥 사진만 넣고 그림만 넣고 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거 같은 포맷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보면 뭐 2,500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폼에 대해서 2,500원 뭐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다가 쓰시면 돼요. 굳이 직접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저도 뭐 관리직으로 한 22년 정도 일을 했지만 하나하나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시간을 차라리 2,500원, 3,000 원에 그냥 사세요. 사셔 가지고 내가 타이핑만 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청소업체의 어떤 회사 소개서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견적서입니다. 실제로 샘플인데요. 저희 거 샘플인데요. 지난 회 거를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기억해 보시면 견적일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고객 정보, 담당자 정보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의 정보 들어가야 되고, 도장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 저희 기준에서는 이게 표지입니다. 첫 장.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서머리 된 금액, 합계 금액, 그래서 합계 금액, 그래서 VAT 견적과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첫 장을 드린 겁니다. 자, 윗분들은 상당히 귀찮아하세요. 모든 일에 대해서. "아, 귀찮아. 야, 얼마 드는데 줘 봐." 첫 장만 보시면 돼요. 견적가. VAT 포함 견적가 얼만데? "이 업체 얼마야?" 예, 1,400만 원. "뭐 이렇게 비싸?" 그때 뒤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담당자가. 그러니까 첫 회부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이거 견적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검토하는 사람이에요. 검토해서 승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승인하는 사람 위주로 견적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누가 보고하러 오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러 온다는 거는 뭔 일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지만
귀찮아해요. 그 전제 하에 자 토탈 금액이 이거고요.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어 부가세 포함하면 1,4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야 그럼 여기서 좀 내고 좀 해 봐." 그러면 요 금액에서 쪼끔 살짝 좀 내고를 해 드리는 거죠. 내고를 반영해서 견적가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인제 담당자분께서 "저희 회사는 현업에서 몇 프로 내고 하고요. 그다음에 구매팀 올라가면 구매팀에서 의례적으로 몇 프로 정도 내고를 합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 견적할 때 방문해서 견적할 때 그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이게 현업에서 혹시 내고하시나요? 아니면은 구매팀에서 내고를 하시나요?" "뭐 내고합니다."라고 하면 내고하는 견적가를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익이 그냥 막 확 줄어들거든요. 그냥 내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거의 10% 정도 내고하시는 업체도 있습니다. 고객도 있습니다. 현업에서 3% 내고하고 위에서 막 7% 내고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자 선에서 혹은 담당자 그 임원 그 보고하는 임원 선에서 그냥 끝난다, 종결된다. 그러면 한 5% 정도 내고 한다 생각하고 5% 정도 반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구매 쪽에 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구매 부문하고 생산 부문하고 다릅니다. 여기선 견적을 검토하고 그 견적한 거를 비딩한 걸 가지고 구매 쪽에 올려주면 구매 쪽에서 이제 발주를 치는 거예요. 근데 구매 쪽에서도 뭐 내고를 한다고 하면 "아 저 뭐 사장님 쪼끔만 저 내고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구매팀 담당자도 실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의상 좀 내고를 해 드려야 돼요. "어우 저희는 지금 현업에서 내고해서 내고하기 힘든데요." 약간 그런 핑계를 대면서 어느 정도 살짝만 좀 내고를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뭐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고객의 경우는 대부분 다 구매 쪽에서 또 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분한테 꼭 필히 견적할 때 좀 규모가 있다는 업체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담당자한테는 필히 물어보셔야 돼요. 현업에서 내고하고 혹시 또 구매팀에서 내고를 합니까? 그때 인제 반영을 좀 시키셔야 돼요. 그 안에서 10% 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10%를 어떻게 내가 인원을 줄여서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떤 작업 방법을 바꿔서 어떤 장비가 덜 투입되게 작업을 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지지복구해서 이 내 이익분을 챙겨가야 됩니다. 고객 탓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사람들도 다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내고는 반드시 어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그 비고란의 일정, 언제쯤 들어갈 건지, 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납품 장소는 어디다. 그러니까 회사 주소하고 그다음에 공사 장소가 시공 장소가 다르다면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견적서 유효 기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번 회에 말씀드린 대로 견적일로부터 30일 저는 표기를 했고요. 대금 지불 조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만 기업체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체의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업체다. 인테리어 업체일 경우에는 뭐 현금 지급, 혹은 검수 후 뭐 2일 현금 지급, 혹은 뭐 검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뭐 일주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셔야 돼요. 귀사 지급 조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제 소송 걸고 뭐가 어떻게 됐고 했는데 "야 우리 지급 조건은 1 년이야."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인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계약서도 없이 그냥 견적서 하나 가지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조건은 항상 원하는 기간을 여기다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외벽 청소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 내역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만약에 준공 청소다라고 하면 뭐 화장실 몇 개, 계단 라인 몇 개, 뭐 왁스 코팅 몇 평, 뭐 타일 몇 평, 뭐 식당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디테일하게 여기다 작업 내용을 적어요. 사실 이 작업 내역은 시범서에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왜? 작업 내역을 이 견적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이 밑에 너한테들 당신한테 들은 작업 내역은 나는 이거에 의해서 견적서를 작성했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담당자가 요 작업 내용을 보고 "뭐가 좀 빠졌습니다. 이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 추가분을 반영해서 견적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칸 더 추가해서 뭐뭐뭐 작업을 추가로 집어넣든지 고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방서가 없을 경우에 이 견적서의 작업 내역대로 우리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 작업 내역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나중에 딴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자, 우리는 견적서 이렇게 이렇게 냈는데 여기 작업 내용에 고객님께서는 이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만약에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 주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라고, 뭐 "하루 더 잡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 내역 없이 그냥 견적서 제출했다, 혹은 시방서 없으니까 시방서가 없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업 내역이 안 적었어요. 명기를 안 했어요. 그럼 둘 다 인제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계약서 없고 그다음에 시방서도 없어요. 그럼 오롯이 자기 각자의 기억만으로 그날 방문해서 각자 봤던, 얘기했던 기억만으로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업 내용은 꼭 써 주고, 자, 계약서 없고 시방서 없을 경우에 꼭 써 주고 "요것대로 우리는 요만큼만 하면 된다." 너가 얘기한 게, 당신이 얘기한 게, 고객님께서 얘기하신 게 요런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오늘 인제 청소를 하는데 지금 와서 "저기도 해 주세요. 저기도 해 주세요. 저기도 해 주세요." 그래서 인제 뭐 시간이 나오면 해줄 수는 있겠죠, 조금조그마한 거라면. 근데 큰 덩어리예요. 그럼 몇 명 더 추가가 돼야 돼요. 하루 더 날 잡아서 들어야 돼요. "아니 고객님, 우리는 작업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랬었는데 왜 또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 그냥 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고객님. 이거는 날 하루 더 잡아서 몇 명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큰 평수는 저희가 안 됩니다. 이거 작업 내용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서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있을 경우에. 근데 요게 없을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안 된다. 왜? 고객이 얘기할 때는 "야, 내가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언제요?" "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내용 시방서하고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작업 내용을 필히 꼼꼼히 적어 줘라. 화장실 몇 개 디테일하게 적어 줍니다. 화장실 몇 개, 뭐 중형 몇 개, 대형 몇 개, 그다음에 계단 라인 몇 개, 뭐 옥상 뭐, 그다음에 뭐 옥상에 타일 뭐 찌든 때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작업 내역에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저희 겁니다. 뭐 저희 양식이니까 사실 그냥 여기 한 페이지에 다 세부 내역까지 다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작업 내역이 높이고는 요 밑에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인제 두 장으로 만들었다. 자, 세부 견적 내역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일반 관리 및 이윤,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어제 원가 구성 항목. 그래서 여기는 인제 외벽 세척제가 14 마리고 62,000 원씩 집어넣었습니다, 단가는. 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14 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견적서는 14 마리 들어갔지만 여기서 뭐 5 마리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10 마리만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 반영을 이쪽에다 시킨 거다. 네, 이렇게 시키는 거다. 샘플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비도 마찬가지고 16명이 들어가는데 16명 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 10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서 한 4명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익분을 챙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식비. 자,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에서 저희가 남겨 먹을 건 사실 없어요. 이익 반영할 부분이 없어요. 식비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만나잖아요. 뭐 6시 반이든지 6시 50분이든지 뭐 7시든지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 아침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김밥은 꼭 드립니다. 김밥은 항상 제가 사 가요. 아침에 저는 새벽 5시에 나오기 때문에 새벽 5시에 김밥 천국 가서 각 인원수별로 하나씩 해서 안 드시더라도 남기더라도 저는 인원수대로 다 사 갑니다. 뭐 때로는 남겨서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대로 안 사 가고 뭐 줄여서 사 간다거나 그러면 배고픈데 뭐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별로 저는 다 사 가고 있고, 어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이 식비에서 아침 조식 때까지 하면은 한 13,000 원에서 14,000원 정도 들어가요. 인당 한 4,000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식비를 32 인에서 10,000원 집어넣은 거는 고객이 납득할 정도. "야,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데 내가 아침까지 줘야 돼? 아침비까지 니네한테 줘야 돼?" 이런 소리 안 듣게끔 그냥 중식 때 10,000원만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 스카이 차량,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 차량들은 공시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기다 이익 반영할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고압 세척기 8대, 4대씩 이틀 들어가니까 8대에 7만 원에서 56만 원, 여기서 인제 쪼끔 더 뭐 쪼끔 이익 반영이 됐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윤이 7%, 6에서 7% 사이라고 했죠. 6에서 7% 사이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3%. 예. 요렇게 견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윤은 계산을 7%를 했지 않습 해 해 했는데, 요거의 합계의 7% 예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요 합계의 7%가 요 금액인 겁니다. 전체 금액의 7%가 아니고, 이 합계 금액, 원가 합계 금액의 7%가 아니고, 요거의 합계의 7%입니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고 안전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요거 합계에 3%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견적 작성하는 방법, 견적 작성하는 방법의 샘플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모든 업체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 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이렇게 작성을 할 텐데, 원가 구분해서 이렇게 쭉 할 텐데, 요거는 적당한 양식이 있다면 어 정말 깔끔하게 고객이 봤을 때, 혹은 고객이 봤는데 그 위에 선 승인권자가 봤을 때 납득이 가게끔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승인권자, 대표가 됐든 임원이 됐든 팀장이 됐든 그 승인권자가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게, 고렇게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견적서는 요렇게 샘플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시방서 양식. 시방서 양식도 하나의 포맷만 잘 만들어 놓으면 부분만 내가 수정해서 그 현장에 따라서 그 작업 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요런 것들만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뭐 일반사항이라든지 안전사항이라든지 자재 검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목 바꾸고 공사명 바꾸고 날짜 바꾸고 이런 것만 바꾸시면 돼요. 공사명 당연히 바뀔 테고요. 공사 범위, 아까 작업 영역 있죠. 작업 범위죠. 고거 바꾸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서 일반 사항에서 제가 고친 거는 요 5글자입니다. 용인 클린룸, 요것만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공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창에 어
무슨 회사 건물 준공청소 현장에서 지정한 관리검역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자, 요것만 바꾸고요. 재료의 선정.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자, MSDS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질환경보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위에, 항목이 뭐뭐가 돼 있고, 어, 만약에 노출 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MSDS는 그 약품을 만드는 제조회사, 뭐 코모스캠이든지 칸가루든지 이런 쪽에 전화하셔 가지고 혹은 문의글 쓰셔 가지고 사전에 MSDS 주세요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 주니까 아니면은 인터넷에 PB1 MSDS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아무 데서 다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 MSDS를 달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미리 찾아서 보관을 해 놓으십시오. PC에다가. 보관을 해 놓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할 때 출력해서 쓰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런 것들, 이런 것도 뭐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고. 자, 시공 방법.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바뀌겠죠. 예, 클린룸 청소하고 그다음에 중공 청소하고 다르니까. 설비 청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요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요만큼은 바꾸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6 번서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뭐 기타 사항, 검사, 뭐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나의 포맷만 만들어 놓고 그 부분만 바꿔서 계속 쓰시면 돼요. 다른 현장 바꿔가면서. 자, 그다음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도 시방사하고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도 시방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청소용 계약서고, 그다음에 갑 정보, 물 정보는 뭐 변하지 않을 테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본상 요 밑줄 친 부분만 수정해 오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뭐 작업 기간, 그다음에 소재지, 그다음에 요런 내용들. 어, 자, 여기는 판넬 청소, 내부 청소기 때문에 햇섭 청소이기 때문에 요런 거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용품을 쓴다. 그런 것만 바꾸고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다 바꿔 주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방서 하고 계약서는 고객에서 주셔야 돼요. 고객에 주셔야 되는데 시방서는 고객에서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서는 뭐 우리가 하는 게 맞고. 근데 어 요것들을 다 작성한 다음에 원하시는 고객일 경우에, 그러니까 요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보내줍니다. 원본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인제 표시해서 파란 글씨로 막 쓰든지 빨간 글씨 쓰든지 아니면 어디 몇 조 몇 항에 수정해 주세요라면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주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수정한 부분을 오케이 하면 얘가 두 장을 출력해 가서 계약서 같은 경우는 두 장 출력해서 가져가고 도장하고 같이 가져가서 거기서 도장을 찍습니다. 현장에서. 간인도 하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일부씩 하나씩 가져갔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폼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속에서도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시는 분들은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포맷만 자기가 인제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폼만 파워포인트 폼은 저희가 인제 한 20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 고거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견적서는 어차피 뭐 다 만드실 테니까 나머지 인제 계약서, 시방서, 그다음에 회사 소개서 요 세 가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 가지고 요런 것들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누가 달라고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쪼끔씩 변경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는 업체들도 많고 뭐 기존에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 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고 더 많겠죠. 예. 근데 청소도 사업입니다. 청소도 사업이기 때문에 음 회사가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은, 웬만한 서류들은 회사에서 갖고 있어야 될 서류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음 저희가 가끔 보면 저희를 하대하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다 겪어 보셨을 보셨거나 앞으로 인제 청소를 진입하시는 분들은 겪게 되실 텐데, 그렇게 하대를 받고 어쨌든 뭐 나는 돈 벌러 나왔으니까 뭐 꾹 참고 일은 하겠죠. 꾹 참고 일을 하죠. 그래서 돈을 받고 뒤에서 욕을 하든 뭐 아니면 돈을 입금을 받고 전화해서 "야 뭐 XX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자기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하대하지는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업이고 본인들은 지금 한 업체의 대표예요. 한 업체의 대표가 될 사람들이고, 대표가 될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대표인 겁니다. 하나의 회사인 거예요, 회사. 하나의 회사의 대표가 자기를 청소업체라고 해서 '아 난 청소업체인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어 손 부르트고 계속 직접 청소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뭐 내가 청소를 한 5년 6년 했어요. 그러면 그 언젠가는 내가 직원들을 두고 어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일이 들어오는 상상. 하루도 빠짐없이 입주 청소가 예를 들어서 4개 5 개씩 들어와서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직접 청소를 안 해도 직원들이 갖다 돈을 갖다 벌어 주는 음 그런 상상을 좀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마케팅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런 서류 하나하나를 갖고 계셔야 회사가 커 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